안녕하세요. 저는 장민승 플러스 정제일의 장민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테드엑스 한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저의 같은 멤버인 정제일 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같이 참석을 못해서 오늘 제가 발표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것은 조금 전에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스피어스 파트 1인 물레동이라는 저희의 최근 작업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저희의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장민승입니다. 본래 하는 일은 미술 작가이자 또는 가구 디자이너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게 직업적으로도 발전해서 음악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제일 씨는 작곡가이자 다양한 악기를 다재다능하게 다루는 연주자, 그리고 아주 유능한 대중음악 프로듀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록밴드에서 만났고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영화 음악을 아주 오랫동안 많이 같이 호흡을 하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 저희가 장민승 플러스 정제일이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간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플러스는 단순히 둘이 함께 한다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게 더해졌을 때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처럼 저희는 음악과 비주얼 또는 다루한 이렇게 개념적인 것들을 서로 많이 상호 호환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대중들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간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공간에서의 시각과 청각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그 공간과 연계된 개인의 기억을 연계하는 장소 특정적 프로젝트를 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듀오입니다. 저희는 오늘 청각에 소개되었긴 한데요. 사실은 모든 감각기관이 서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듯이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듣기 또는 보기 또는 그걸 같이 하게 되는 즉 다시 말해서 들으며 바라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 또는 음악을 통해서 통감각적인 경험, 공간을 인식하게 되고 풍경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 그림은 조선시대 최고 화가 중에 하나였던 이정의 풍죽이라는 그림입니다. 사군자 중에 대나무를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대나무의 소리를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워낙 잘 그려져서 그런 대나무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런 것처럼 듣는다는 것은 꼭 물리적으로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경험, 기억 속에서 그걸 기억을 다시 되살려내서 듣는 것,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경험에서 비롯하게 됩니다. 이미 어딘가에 가서 들었던 경험. 왼쪽 보시는 그림은 실제로 오늘날에도 계속 흐르고 있는 물이고요. 이거는 오른쪽 그림은 과거의 조선시대의 최북이라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수백 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흘렀던 그런 물소리는 오늘날까지 동일한 경험으로서 동시대 사람들한테 기억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을 볼 때도 그런 기억이 같이 연계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제가 그 같은 작가의 그림을 예를 드리는데요. 무지하게 큰 계곡의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그림과 그 다음에 소리가 같이 들었을 때 그림을 따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소리만 듣는다든지 할 때 각각 다른 연상을 머릿속에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었을 때 감정 변화와 경험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시각적 효과 그리고 음향적 효과를 통해서 저희가 목적한 부분을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 시각적 효과나 음향적 효과는 감정,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기억의 증폭 장치나 혹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유도하는 소위 말하는 증폭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저 역시도 예전에 무슨 유행가를 듣는다거나 하면은 옛날 노래가 나오는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옛날 노래를 들음으로써 해서 과거의 기억, 그때 경험했던 오감이 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듣던 음악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과격한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듣는 것은 사실 많은 여러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행동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사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아까 장소 특성적 그 예술이라 그랬는데
주로 저희는 역사적으로 혹은 건축적으로 가치가 많이 있었던 장소를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다시 재개관을 작업하고 있는 서울 예전에 기무사령부 자리에 있는 수송병 대기실이었습니다. 2009년에 저희가 플랫포밍 기무사라는 현대미술 페스티벌에서 선보였던 첫 작업입니다. 이 건물들은 저희가 주목하는 건물들은 대부분 사라질 위기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사라진 건물들을 다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역시 사라졌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하드디스크죠. 저희는 이 건물이 다 개인의 기억, 역사적으로 중요하던 중요하지 않던 그 건물에 오래 머물렀던 안 머물렀던 모든 이런 그 공간들은 사실 이 강의실 역시 사실은 많이 기억을 담는 하드디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일상의 건물들을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손을 대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간의 최소한의 전환을 통해서 그 낯선 공간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인식시킬까,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매체로 뭐 조명이라든지 그 건축이 갖고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소리, 환경음, 그것을 모티브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은 이번 스피어스도 마찬가지로 주로 다 야간에만 감상하도록 하여 있습니다. 이거는 그 건물의 내부인데요. 이렇게 조명이 변환되었고, 그 조명은 마치 우리가 뭐 그 극장이나 혹은 집에서 뭐 조명이 필요해서, 조명은 항상 이렇게 분위기나 감정을 더 이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하죠. 그런 기능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 방에 보시면 여러 대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여러 대의 스피커는 저희는 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방을 수십 대의 스피커를 다 멀티 채널로 사용을 해서 각각 그곳에서는 다른 음악이 나오고 음향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그게 합쳐지기도 하고, 즉 관람자가 어느 건축물의 어느 시점에서 이동을 어떻게 하고 어느 시점에 머물렀는지에 따라서 저마다 각각 다른 음악을 듣게 됩니다. 또 건물이 크게 진동하고 마치 스피커의 엔클로저처럼, 공명통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건물이 아주 그 큰 소리에 반응해서 울리기 때문에 낡은 건축물들은 흔들려서 또 건축이 갖고 있는 소리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소리와 저희가 만든 음악이 합쳐져서 새로운 음악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개인의 재생장치나 집에서나 혹은 극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음악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건물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 건축물들을 위한 음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소개드릴 요번 저희 최근 작업 스피어스 파트 1에 대해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 공간은 이전에 작업했던 작업보다도 훨씬 더 넓은 지역,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물레동이라는 곳은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마지막 남아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가장 규모가 컸던 우리나라의 산업적 플랫폼이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회적 절차 또는 변화 요인에 따라서 많은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작업한 것은 아주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같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72년도에 찍은 서울시 항공사진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공장, 그리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런 공장들이 많이 이렇게 탈바꿈되었고요. 많은 주거시설로도 또 변환되었고, 상업시설로도 변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을 연구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신문기사, 예전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추측으로 이 공간에 대한 리서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오늘날까지도 일본의 식민지 시설부터 우리 식민지 수탈 정책에 따라서 군수공장, 그러니까 방산업체 공장들이 많이 형성된 모습들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어서 남아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재의 모습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음악처럼 계속 기차 소리가 끊이지 않게 들리는 가장 기차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이렇게 역사적 사실, 사회적 이슈 이런 거에도 사실은 관심을 두었지만 그러한 사회적 이슈나 관심보다는 이 공간이 갖고 있는 기억 그리고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소리들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했던 그런 소리들을 리서치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공원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령관으로 있었던 군부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그때 남아있던 시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역사적 사실, 이슈나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하되 사실은 그것보다도 앞서서 이 공간에서 갖고 있는 낯선 일상의 소리, 그들한테는 일상의 소리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같은 낯선 소리들을 저희는 녹음하기 시작하였고 또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기록해서 마치 영화 음악을 하는 작업처럼 동시녹음과 로케이션 촬영을 같이 병행해서 자료로 남겼습니다. 그거를 정재일 씨와 의논하고 또 다양한 음악가들과 협업하여서 마치 영화 음악 스코어링을 하는 것처럼 현장에서 실제로 나는 음악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어떤 음악을 만들 것인지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음악은 앞서 설명드렸던 플랫폼인 기무사의 작업처럼 그 관람자가 어느 시점과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음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소리를 채집한 거를 샘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겨울에 채집해왔던 골목 사이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 소리를 녹음한 것입니다. 이 소리는 이곳은 저녁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녁에 무인으로 아주 두꺼운 뭐 쇠파이프라든지 쇠봉 같은 거를 기계들이 자동으로 자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피치가 높은 금속 그 자르는 소리가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들려옵니다. 이런 소리들이 저희가 만든 음악하고 간섭이 생기고 병행되었다가 분리되었다가 하는 이런 복합적인 음향 풍경이라고 하는데요.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것과 저희가 만든 음악이 겹쳐지게 됩니다. 즉 헤드폰 밖의 소리와 헤드폰 안의 소리가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죠, 우연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로케이션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은 없어진 고가차도의 중앙에 세워진 요즘 그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 이슈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중앙차로 정류장에서 들어본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고 녹음된 소리들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저희는 그것에 어울리는 음악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다시 극장이나 스튜디오로 와서 다시 재현하고 해석하고 해서 입혀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만드는 작업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된 음악들은 또 다듬어지고 그런 채집해온 소리와 시뮬레이션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들어보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물레동의 특정 지역 6스팟을 지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헤드폰 마킹이 되어 있는 곳이 저희가 지정한 오디오 스팟입니다. 거기는 세 군데는 물레동의 과거의 모습을 수십 년째 있는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역, 세 장소는 반대로 물레동이 변모한 오늘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작업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각각 다양한 소리들을 현장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항상 음향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와 항상 동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업, 저의 첫 번째 작업은 멀티 플레이백 기능을 할 수 있는 실제로 스피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음악.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더 광범위한 지역을 이렇게 포괄해야 됐기 때문에 음향적인 제한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거는 미술관에서 빌려주는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 미술관에 있는 오디오 가이드는 열악한 음질의 문제,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음질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빌려주고 하는 문제, 다시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미술관의 것처럼 하지 않고 이런 공공미술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게, 그러니까 미술관에 가서 만나게 되는 CCTV 또는 데스크에 무슨 이렇게 감시라든지 통제랑 전혀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이나 자기가 원하는 감정을 마음대로 펼쳐볼 수 있고 아주 사적인 감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오디오 가이드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착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음악 듣는 재생장치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이나 MP3 플레이어를 오디오 가이드의 기능으로 다시 전환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스마트폰을 오디오 가이드의 기능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와 오랜 시간 동안 개발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다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음질로도 감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 미술관에서 이렇게 미술 감상을 하는 거, 저희가 그리고 또 미술관에서의 감상 태도에 약간 불만을 가졌던 거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전통적인 옛날 전통 명화들을 계속 자기의 감성이나 이모셔널리한 감성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미술관의 오디오 가이드는 텍스트를 계속 다양한 언어로 전달한다는 데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그림을 순수하게 감상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해석적으로 감상해야 될까? 반대로 그래서 저희가 제작한 오디오 가이드의 스마트폰 시스템들은 순수하게 음악만을 재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야외에서 열린 공간에서 그렇게 오디오 가이드의 기능을 수행하고 할 수 있는 장치로 변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소, 예를 들면 여기 영등포역을 지나는 기차가 보이는 이제 그런 장소인데요. 기찻길인데요. 그 장소에 가면 이러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악을 듣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는 현대미술 사례로는 최초의 어플리케이션 등록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시다시피 음악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중에 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둘 중에 어느 분야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게 가장 가까운 분야로서 여행의 분야가 가장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낯선 일상의 공간인 물레동으로 관객들을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각각 개별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자신의 단말기에 다운받게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과정들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메인 화면이고요. 이런 화면을 실행시키면은 6군데의 오디오 스팟의 목록이 뜨게 됩니다. 이것은 뭐 아이팟이나 이런 데서 송 리스트가 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는 동일한 인터페이스와 GUI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익숙하게 설명 없이도 이것을 다루기에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 역시 구글 지도를 보고 다양한 길을 찾아가듯이 이 지도를 어색함 없이 음원이 있는 곳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가고자 하는 지점을 확인하고 그 지점으로 걸어가게 되면 이 파란 점의 현 위치와 빨간 점의 음원 위치가 매칭이 되면 음악은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예를 들면 기차 소리,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뭐 매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오감적인 경험들을 음악과 함께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는 뭐 이렇게 연인들끼리 같이 다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 재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QR코드를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찾아서 그 QR코드를 스캔해서도 음악을 재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감상하고 있는 모습을 한 분을 촬영한 것입니다. 마치 저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일상의 낯선 소리들, 낯선 공간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무감각하게 지냈던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걸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의 기억과 감정과 연계하고 그 공간을 전환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엔 마치 명상 또는 호흡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한 태도로 저희가 이 스피어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공간, 물레동이라는 공간을 관객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물레동으로 오래된 서울의 과거의 시간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